자, 반갑습니다. 네, MB골드 김용환 매니저입니다. 오늘 7월 7일이죠. 7월 7일 오전 브리핑, 모닝 브리핑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의 또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또 금요일장 좀 잘 지내야, 또 잘 보내야 또 우리가 또 주말을 즐겁게 또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 텐데 시장이 좀 녹록치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과 투자자분들에게 그 이전에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때 6월달만 해도 시장은 6, 7, 8월은 재미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조정세가 들어갈 것이다. 혹은 조정세 이후에 강한 상승보다는 그 어느 정도 라인대에서의 박스권을 그릴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시장은 별로 안 좋을 거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때 당시가 이제 코스피로 환산을 코스피로 보게 되면은 한 2630포인트 6월 초에 그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1차적으로는 2550 라인들이 깨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구간대 단기 반등이 나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그 직전 저점을 깨는 흐름들이 연출될 것이다 했는데, 뭐 제가 뭐 귀신도 아니고 그죠? 뭐 돗자리를 깔아야 될 정도로 정확하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사실은 지수에 대한 수치를 얘기를 안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유는 뭐냐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철저한 종목 장세고 이슈대로 움직이는 모멘텀 장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종목별로 좀 대응을 하는 장이기 때문에 지수가 크게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밀려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는 좀 포커스를 맞춰놓고 대응을 좀 해볼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는 시장 급락 하지만 걱정은 하지 말아라. 그죠? 종목만 잘 보자. 미중 갈등 심화가 되고 있고 중국 자원 전쟁이 본격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혜주를 공개를 해드리고 그 수혜주에 대한 흐름들을 우리가 단기적으로 좀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동안 시장을 좀 주도해 왔던 종목군들이 이 반도체, 그 다음에 전기차, 그 다음에 의료기기, 그죠? 그 다음에 자동차,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한 3일 전부터 반도체가 한번 동시다발적으로 전체적으로 시장을 피크를 쫙 올랐다가, 지금 동시적으로 또 급락이 나오고 있는 흐름들이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아무래도 이 중국 쪽에서의 이 반도체의 핵심 원재료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에 대한 어떤 이슈가 나와주면서 그것이 이제 미중 갈등으로 또 번지면서 전체적인 불확실성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 업종들에 대한 불확실성들로 이렇게 좀 빠지는 흐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자동차 종목들이 좀 동시다발적으로 다 크게 올랐죠. 이것도 약간 피크 논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어제 자동차 종목들 쫙 다 올라가는 걸 보고 어느 정도는 이제는 피크를 찍겠구나. 그래서 자동차 또한 이제 올라가다가 이제 불꽃을 한번 화려하게 피웠고요. 오늘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제 예상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지금 자동차, 이 전차 군단이 시장을 이끌었던 부분들이었는데 약간 피크 논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본다라고 하면 시장은 조금 더 하방을 좀 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고요. 물론 이제 시장이 턴할 시점에서는 반도체와 자동차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흐름들 봐가지고 제가 요 시기 때는 반도체를 다시 또 저점에서 삽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때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좀 시장에 대한 부분들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장보다는 조금 더 방어적인 역할을 하거나 혹은 하락을 어느 정도 방어해줄 수 있는 섹터가 의료기기 섹터라고 좀 말씀드렸고, 그 관련해서도 종목들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또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만 보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 뉴스 한번 볼게요. 자, 뉴스를 한번 볼 텐데, 미국 노동시장 과열 쇼크에 긴축 공포다. 뉴욕 증시가 하락하고 국채 금리가 폭등을 했다. 저는 근데 이 기사 제목을 보고 뭔가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과열됐는데 쇼크다? 그죠?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노동시장이 좋아지면 당연히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쇼크가 아니고 시장 환호를 불러야 되는데 이건 반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 배드뉴스가 굿뉴스가 되고 굿뉴스가 배드뉴스가 돼버리는 그런 시장의 흐름도 연출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나온 이제 그 ADP 민간고용지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시장에서는 이 긴축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아직까지는 과열됐구나. 이거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뭐 미국 쪽에서 연준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힘을 더 실어주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연준에서 좀 가장 그 중요하게 보는 게 두 가지인데 물가하고 고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용 시장이 과열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긴축에 대한 어떤 스탠스를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다라고 좀 시장을 하면서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서 이제 2년물이나 10년물 같은 국채금리가 급등을 했고 특히나 2년물 같은 경우는 뭐 거의 16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을 했다라고 하죠. 5%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좀 약간 불안한 어떤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보게 되면은 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시장 전망 상회했고 뭐 이런 얘기 쭉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쭉쭉쭉쭉 해서 그래서 이제 채권 시장이 크게 흔들렸죠. 그래서 2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한 때 5.12% 미친 거죠, 진짜. 그죠? 그만큼 2년물이 지금 16년 만에 이 정도로 그죠? 지난 그 전에 이제 2006년도 이후라면은 2008년 금융위기도 있었고 2010년도 미국 신용 등급 강등도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팬데믹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태에서 2년물이 그 시기 때보다도 훨씬 더 높은 5.12%를 장주 한때 기록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좀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진행이 됐었다. 그래서 어제 차트 한번 잠깐 보시게 되면은 미국 그 지수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장중한 때 마이너스 2%까지 진행되다가 조금 올랐어요. 그래도 어쨌든 1.124%를 마감을 했고 다우 지수도 어제 장중한 때 1.5% 밀리다가 꼬리 좀 달았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쭉 내려오다가 막판에 좀 어느 정도 좀 올려주면서 21선을 찍고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반등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낙폭을 좀 축소를 시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국내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물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도 영향이 있겠습니다만은 급락 이후에 땡겨 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도 거의 쌍봉이에요. 쌍봉을 맞고 빠지는 구간대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나스닥이 갭을 메꾸지 못하고 다시 한번 21선을 깨고 내려간다고 한다면 다음 주 국내 증시는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올라갈 이유가 크게 없어요. 올라갈 이유가 크게 없습니다. 다만 빠질 이슈들은 있죠. 바로 금리에 대한 어떤 부분들,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을 2번 정도 우리나라 연내에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미중 갈등이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이 지금 중국을 가 있습니다만은, 이번 주 금토일 해가지고, 오늘까지 금토일 해가지고, 주말 동안 어떤 뉴스가 나올 수 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좋은 어떤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협상이 잘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다음 주 월요일 당연히 갭상승에서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고, 만약에, 크게 성과가 없었다라는 내용들로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미국 증시는 한 번 더 나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다음에 중국도 이제는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어떤 광물 수출 통제 이런 부분들을 더 확산돼 가지고 이제 히토류 쪽에도 손을 댈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는 아직은 시장이 상방으로 올라가기보다는 하방으로 내려꽂을 어떤 가능성이 더 큰, 좀 불확실성이 큰 그런 시장의 흐름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 어떤 흐름들 속에서 어제 이제 그 미국 시장의 주요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2% 빠졌죠. 근데 테슬라도 아직 추세는 살아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 반면에 애플이 어제 좀 선방을 좀 했어요. 애플이 어제
선방을 좀 해줬고, 그나마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덜 밀린 겁니다. 그 다음에 근데 요즘 뜨고 있는 종목이 리비안이에요. 리비안이 지금 어저께 무려 5.8% 상승이 나왔죠. 바닥권 라인대 지금 바닥 다져놓고 이제 이걸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 리비안 관련주들도 역시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오늘 투자 포인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증시 한번 보죠. 자, 국내 증시에 대한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은 종합지수입니다. 코스피 종합지수. 제가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6월달부터 여러분들 조정을 외쳤었고, 그 당시가 이제 이런 2620, 30포인트 라인대에서부터. 근데 그 이후 2650까지 오버슈팅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피크를 찍고 그 다음 쭉 밀렸죠. 사실 실질적으로 이때만 하더라도 지수 2700, 2800 간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8만원 간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을 때는 뭐였냐면, 시장은 6월달, 7월달, 8월달은 조정세가 좀 진행될 것이다. 이유는 시장의 어떤 금리에 대한 부분들과 함께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불거질 것이다. 근데 하지만 지금 현재 놓고 봤을 때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아직은 없죠. 물가와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시장에 또 불확실성이 나오고 있는 흐름들이잖아요. 제가 예측한 게 맞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7월 중순이 넘어가고 7월 말 정도, 이번 달 말 정도가 되면은 경기 지표들이 꺾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용도 좋죠? 그죠? 고용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어떤 금리에 대한 어떤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거 나오게 되는데, 제가 하나 더 예측을 한번 해보게 되면 이번 7월 달에는 금리를 올릴 겁니다. 연준은 금리를 올릴 거예요. 지금 페드워치에서도 7월 달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90% 이상을 지금 점쳐주고 있기 때문에 7월 달은 금리를 올릴 겁니다. 6월 달은 금리를 동결시키면서 스킵을 시켰지만은 결국엔 다시 7월 달은 금리를 한 번 정도 올릴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 이후에는 경기 지표들이 꺾입니다. 고용도 이제 오늘 제가 고용 이번에 보니까 고용 거의 피크를 찍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용 지표도 꺾이고 소비 지표도 꺾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ISM 제조업 지수 이런 것들도 꺾이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시장은 어떻게 인식을 하게 될 거냐면 야, 이제 꺾였으니까 미국 금리 인상 안 하겠네?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미국이 이번에 그 7월 달에 금리를 한 번 더 올리고 난 이후에 경기 지표들이 꺾이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뭐다? 경기 침체, 영어로 리세션이라는 어떤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시장을 또 흔들어 댈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6, 7, 8월 달은 시장이 힘들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뭐다? 다 팔고 도망가고 주식시장 떠나는 게 아니고 그걸 우리가 소나기를 피해서 관련 종목들, 좀 더 좋은 종목,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 반도체, 전기차, 의료기기, 그 다음에 자동차, 이런 종목들, 실적이 되는 종목들을 오히려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조로의 기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밀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때 당시에도 2630포인트 라인대에서 지수가 밀려버리게 되면 2550을 살짝 깰 것이다. 그죠? 그런 다음에 지수는 살짝 약반등이 나오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진짜 반등은 진짜 상승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선물지수로도 337, 제가 그랬죠. 박수. 337포인트 라인대를 단기적으로 이탈할 것이다. 자, 선물지수거든요. 337을 단기적으로 이탈할 것이다. 이 자리에서부터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 자리에서부터. 그 이후에 주가는, 선물은 337포인트를 여기서 깼죠. 336.95. 그러면 단기 반등 나왔어요. 그죠?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릴 때 이걸 치고 올라갈 모멘텀 없다. 다시 깨고 내려와서 61선을 이탈시킬 것이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단 말이죠. 아마 오늘 이탈이 될 것 같아요. 갭으로. 이런 흐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보시게 되면, 잠깐만요. 어디 갔지? 네. 지우고. 자, 그래서 2650을 깼다가 반등 나왔다 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디까지 내려와야 되냐면 코스피가 2500 초반까지 내려와야 돼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있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이러한 추세 라인대에서 추세 하단 라인대예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 개파가 떴다가 양봉 쭉 반등 나오게 되면은 단기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 룸, 2,500선 룸까지는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한번 볼게요. 코스닥은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깨졌으면 벌써 깨졌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에코프로가 잡고 있어요.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흐름들인데 어쨌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수에 대한 흐름들은 저는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본다. 이해되시겠죠? 그런 부분들 제가 시장에 대한 어떤 뷰를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 6월 초나 이럴 때 여러분들한테 시장 빠질 거예요 얘기하면은 무슨 역적되는 거였고 또 이제 아마 그런 당시에는 시장이 빠질 거라 생각도 못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뭐라고 그랬어요? 김용환 매니저가 잘하는 거. 그 시장의 흐름들 보는 거, 그 다음에 업종 주도주 보는 거. 그죠?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생수에서도 5월달 우승하고 그런 어떤 패턴으로 그 다음에 6월달에 2위를 하고 지금 이제 뭐 7월달 하고 있는데 7월달도 제가 충분히 1등을 할 수 있는 전략들이 이미 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의 어떤 시장에서는 우리가 지수에 대한 부분들로 우리가 들이밀고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한 종목 장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황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오늘도 별로 크게 지수를 여러분들 기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지수가 기대할 게 없다라고 하면은 그죠? 기대할 게 없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반도체 종목들도 당연히 힘들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동안 같이 올라왔던 자동차 이런 종목들도 제가 봤을 때는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어느 정도 피크를 찍었기 때문에. 그럼 저는 이제 바라보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의료기기 쪽, 그죠? 의료기기 쪽은 굉장히 방어적이에요. 근데 올라갈 때는 굉장히 또 폭발적입니다. 그런 쪽으로 좀 볼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미중 갈등, 중국의 자원 전쟁 관련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장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저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시장을 좀 바라보도록 할 테니까 차트 한번 잠깐 보시게 되면은 오늘 관심주를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자, 동국 RNS를 제가 어제 편입을 했죠. 상수에서도. 그리고 제가 어제 장마감 모방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시간 외에서도 덤비라고 좀 말씀드렸고 아침부터 좀 덤벼보자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시간외에서 시간의 상한가 첫 타임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좀막 이렇게 움직이다가 5% 이상에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생수에서 말씀드렸던 5,600원 1차 목표가는 뭐 충분히 달성될 것 같고 5,600원 1차 목표가는 달성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6,000원 라인대를 돌파하기 위한 오늘 액션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도 빠졌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좀 속이 몰릴 것 같고, 지금 옐런이 중국을 갔지만은, 크게 이번에도 제가 봤을 때 이번에는 뭐 이렇게 다이나믹한 어떤 액션을 갖고 나올 만한 어떤 부분들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미 선포한 거대로 다음 달 8월 1일부터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이 이제 히토류 쪽으로도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 관련 종목들은 이제 시작이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동국 RNS를 저는 가장 탑픽으로 보고 물론 뭐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 이런 것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동국 RNS 좀 가장 탑픽으로 보고 남아있는 한 2개 정도 이 그 히토류 관련된 수혜주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미리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그냥 미리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방송에서 제가 지금 아침 9시 20분부터 하는 도전 369 전화 연결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한 종목을 말씀드릴 거고 오늘 생수에서도 한 종목을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종목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따라서 매매를 하시면 제가 리뷰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동국 RNS를 좀 관심 좀 한번 보고 자원주에서는 그래서 요거는 저는 탑픽으로 한번 보고요. 그 다음 종목은 제가 이제 그 의료기기 쪽 비올 다시 볼게요. 알겠죠? 비올 오늘 시장에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다시 양봉 찍으면서 신호가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의료기기 쪽 탑픽 비올 그 다음에 또 두 글자 바텍 알겠죠? 바텍 오늘 이렇게 한번 보고서 좀 대응을 해봅시다.
제가 어저께 소개시켜드린 슈어소프트테크, 그죠? 슈어소프트테크도 반등 나왔어요. 5.6% 마이너스 3%대까지 밀고 내려가다가 시가가 마이너스 출발이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만 하루 3%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것도 오늘 뭐 어저께 뭐 진행됐었고 얘는 뭐 추가적인 상승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펨트론, 그 다음에 마이크로투나노, 슈어소프트테크 이런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고, 오늘 관심주 동국 RNS, 그 다음에 비올, 그죠? 비올, 그 다음에 바텍, 그죠? 바텍. 요 세 종목을 오늘 관심주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진행을 하기보다는 종목별로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의료기기 쪽과 오늘 자원주로, 그죠? 이런 어떤 미중 갈등, 그 다음에 광물주들 이런 쪽으로 저는 한번 포커싱을 맞춰놓고 진행을 해볼 테니까, 오늘 아침 9시 20분부터 진행하고 있는 도전 369 전화 연결하는 거 있잖아요. 오늘 아마 제가 첫 타임일 것 같은데 그거 보시고 대응을 하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생쇼에서 또 좋은 종목 가지고 나올 테니까요. 오늘 아마 그 숨겨진 또 종목들, 이 동구 RNS 뒤를 이을 수 있는 종목들을 오늘 제가 가지고 나갈 거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잠시 후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성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